이번 영상에서는 화자와 지각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화자와 지각의 변화. 네, 목차봅니다. 시와 화자, 시적 화자와 일반적 요형. 시 속의 나와 현실 속의 나, 일상 속의 나와 구체적 경험 속의 나, 가면의 화자와 어조, 불투명한 가면과 시적 화자, 숨은 화자와 시 속의 역할, 숨은 화자와 감각적 인식, 화자와 지각의 변화입니다. 네, 목차를 보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꾸 되새겨 봅니다. 네, 복습합니다. 감각적 인식의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감각의 깊이다. 네. 또 풍경이나 서경시, 그죠? 그런 시를 쓸 때 시각적인 시를 쓰잖아요. 그런 시각적인 시를 쓸 때는 네, 그 얼마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는가, 네, 보이지 않는 면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 네, 그것이 감각적 깊이입니다. 그 깊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관습적 인식을 하면 상투적 표현이 많아진다. 관습적 인식을 하면, 그러니까 습관대로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상투적 표현, 습관대로 표현을 하게 되죠. 습관대로 인식하면 습관대로 표현하게 돼요. 네, 강물이 하면은 사람들이 흐른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요? 강물이 흐른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네, 그래서 관습적 인식을 하면 상투적 표현이 많아진다. 네, 개별화된 인식을 해야겠죠. 콜라주가 뭐라고 했어요? 콜라주. 네, 원래 풀로 붙인다라는 뜻인데요. 네, 콜라주라는 것은 원래 풀로 붙인다라는 뜻인데요. 구도, 색채, 구체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관관계가 없는, 이게 중요하죠. 상관관계가 없는 이질적인 재료, 이질적인 재료예요. 이질적인 재료나 기사 등을 오려 붙여서 사람들에게 연쇄적인 인상을 주게 하는 미술 기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부조리한 냉소로 대상을 비판하는 것을 의도한다. 콜라주의 의도가 뭐예요? 부조리를 냉소로 부조리와 냉소로 대상을 비판하는 것을 의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념예술이 뭐였죠? conceptual art라고 하는데 영어로 conceptual art. 네, 관념예술. 왜 관념예술이라고 그래요?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예술이니까 관념예술이겠죠. 네, 한마디로 네, 읽어봅니다. 벽보, 광고문, 신문기사, 소설 등과 같은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그대로 작품에 옮기는 행위는 일정한 것을 선택하여 제시하는 그 자체가 비판의 의미를 지닌다. 어떤 기사를 딱 오려가지고, 어떤 기사를 딱 베껴가지고 그대로 시적 공간에다 옮겨놓으면 그 시적 공간에서 거기서 이제 기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인은 시인의 생각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독자는 독자의 생각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겠죠. 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선택은 많은 것을 배제하고 어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다 배제하는 거죠. 많은 것을 배제하고 특정한 것을 취하는 의식적인 행위이다. 의식행위라는 건 뭐예요? 인식하는 행위죠. 대상을 이해하는 행위. 대상을 이해하는 행위예요. 뇌가 활동하는 행위. 의식이 뭐죠? 네,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가 의식입니다. 네. 그래서 바깥 세계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의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배제와 선택은 배제하고 선택하는 것. 네, 이런 말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배제와 선택의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계에 대한 시적 대상 같은 거죠. 세계에 대한 일정한 해석이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네, 다른 거 다 배제하고, 만약 이거 기사는 아니지만, 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요. 네. 예비군 편성 및 훈련 기피, 자, 일제 자진신고 기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황지우 시인의 시입니다. 이렇게 딱 벽보를 그대로 시적 공간에다 옮겨놨어요. 시인이 개입 없이, 시인의 개입이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옮겨놓기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옮겨놓기만 한 것으로도 비판적 의미를 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적 의미를 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이와 같이 시인의 직접적인 표현 없이 시인이 만든 표현이 없죠. 네, 시인의 직접적인 표현 없이 선택 혹은 복제에 의한 제시는 즉 그런 식의 세계에 대한 해석 행위는 작가의 의식 속에만 존재하게 된다. 또는 독자가 읽으면 독자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겠죠. 네, 그걸 해석, 이것에 대한 작가가 쓰면 작가의 의식 속에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있을 것이고, 독자가 읽으면 독자의 의식 속에서 존재하게 되겠죠. 이것에 대한 해석이.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미술을 관념예술, 왜요? 의식, 즉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예술이기 때문에 관념예술이다 라고 합니다. 또는 conceptual art, conceptually 해석하면 개념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념예술이라고도 한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이 개입되면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의 말은 주관적 인식을 말하겠죠. 주관적 인식이 개입되면 사실적 인식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에 머물게 되고 설득력을 잃게 된다. 주관적 감정에 머물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감상적이다, 감상에 빠져 있다라는 안 좋은 평가를 듣게 되죠. 그래서 사실적이어야 된다고요. 사실적이어야 돼요, 시가. 그래야 이제 사실적이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시적 판단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적 판단이 시적 판단, 시에서 어떤 판단을 잘 안 내리죠. 혹시 내린다 하더라도 그 판단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적 정황들로 짜여져 있어야 된다. 내용이 사실적이어야 돼요. 상황이 사실적이어야 합니다. 상황을 시에서는 다 정황이라고 하죠. 네. 자, 화자와 지각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시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시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네, 봅니다. 어디서 오는 빛이 이리로 덮이는가? 해픈 날의 언저리로 돌아 이승과 저승으로 트인 거울 속 가만히 귀 기울이면 젖어오는 먼 날의 소리 눈시울에 감겨 푸른 하늘이 흐르는 곳에 새빨간 핏자국 자욱마다 장렬하는 젊은 절규 몸서리치는 포열이 격동한 공백 산다는 뜻의 가교에 맺힌 찬이슬 같은 두 눈이 뜨거운 오열을 달래는데 이름도 기억에 묻힌 혈목의 이야기에 하염없는 뜨락 누구의 숨죽인 축복이 머무는 조여로운 이 자리에 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해 잘 안 되죠, 뭔 말인지. 이해 안 되는 이유를 이 저서와 관계없이 좀 몇 가지 설명하고요. 잠깐만요. 한글 맞춤법 좀 봐요. 한글 맞춤법 기기울이다 라는 단어는 별도의 단어니까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네, 시적 표현으로 붙였을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띄어쓰시고요. 새빨간 이미 빨자가 이렇게 된 소리잖아요. 그러면 사이숏이 안 들어갑니다. 네.
이 뒷소리가 된 소리가 아닌데 된 소리로 날 때, 그럴 때 사이시옷이 들어가죠. 바닷가 하잖아요. 까로 발음되죠. 바다인데 원래 바다 가잖아요. 가가 까로 발음된다는가.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발음이 원래는 된 소리가 아닌데 된 소리로 나는 경우, 그때 나룻배 하잖아요. 나룻배인데 배가 빼로 발음되죠. 그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빗자국 자국이죠. 옥이 아니고 자국마다. 그리고 조여로운, 이거는 조요한인데 조여로운 하고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조요하다입니다. 조요하다. 그러니까 빛을 조자, 빛날 요자, 아주 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이런 느낌입니다. 조요하다로 하시면 됩니다. 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일단 그냥 대충 봐도 좀 여기는 그래도 조금 쉬운 언어인데 보면은 뭐 장렬하던 절규 뭔가 이렇게 다 포열이 격동하는 느낌, 격동하는 또 뭐 공백 이렇게 일상어가 아니죠. 다 추상적인 단어들이죠. 또 오열 이런 말 들어간다든가 뭐 가교에 맺힌 뭐 이렇게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요. 혈목의 이야기에 조여로운 이렇게 한자어 또는 뭐 추상어, 뭐 관념어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일단 이해하기가 어렵고 제목 자체가 얼이라는 그죠? 얼이잖아요. 제목 자체가 관념어죠. 관념어. 얼이라는 것 자체는 관념이고 얼이라는 글자는 관념어죠. 단어는 관념어고 관념. 일단 관념이에요. 제목이 관념. 관념인데 이 얼이란 관념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고 있죠. 네. 화자는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뭐예요? 숨은 화자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한마디로 관념적 존재라고 그래요. 관념적 존재. 얼이라는 게 실제 있나요? 없나요? 모르죠. 우리는 감각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죠. 생각 속에 있는 존재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감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런 존재를. 그래서 관념적 존재가 시적 대상인데, 네, 읽어보시면 어디서 오는 빛이 이리로 덮이는가, 또는 해픈 날의 언저리로 돌아 이승과 저승으로 트인 거울 속 가만히 귀 기울이면 젖어오는 먼 날의 소리. 이제 뭔가 좀 회상으로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왠지 자 봐요. 눈시울에 감겨 푸른 하늘이 흐르는 곳에 새빨간 핏자국 자욱마다 장렬하던 젊은 절규. 네, 절규. 부르짖음을 절규라고 하죠. 몸소리치는 포열이 격동하는 공백. 포열이 격동하는 공백이래요. 네. 참 표현이 나름 매력이 있긴 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관념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지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각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포열이라는 걸로 봐서는 뭐 젊은 절규, 그죠? 또 포열, 그리고 또 뭐 새빨간 핏자국 이런 말이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어떤 전쟁 때문에 희생된 사람의 어떤 그 혼 또는 넋을 달래는 뭐 그런 내용을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저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너무 한마디로 좀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있죠. 그걸 뭐예요? 개괄적 표현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개괄적으로 표현하면은 좀 뭐가 보죠? 개괄적이다 그런 뭐예요? 구체적으로 개별화된 정황이 없다 이런 뜻이 돼요. 개괄적이다 이러면 개괄, 네,
전체를 그냥 묶어서 뭉뚱그려 버리는 걸 개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별화된 정황들이 없어서 작품이 좀 관념적으로 느껴지죠. 구체적으로 개별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해야 돼요. 좀 구체적이다 이 말은 좀 감각적인 걸 말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없으면은 생각으로 이해해야 되니까 관념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시울에 간격 장렬하는 젊은 절규, 네, 몸서리치는 포열에 격동하는 공백 이런 것들은 생각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관념적 표현이라고요. 관념적 표현이 많으면 네, 일단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 자꾸 관념적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라 할까요? 자기 안에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멋있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현학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때 관념적 표현을 많이 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나르키서스라고 하는 네, 영어로 narcissis라고 하는데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자기 도취증에 빠진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빨간 핏자국 자국마다 장렬하는 젊은 절규 이것도 이렇게 장렬하는 젊은 절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이렇게 뻥 터지는 듯한 젊은 절규 이런 것들은요 좀 뭔가 눈에 보이듯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 많으면 어때요? 왜 자꾸 뭐 개괄적 표현, 뭐 관념적 표현, 뭐 추상적 표현, 또 뭐 없나요? 일반적 표현, 네? 뭔가 이게 개괄적, 그러니까 다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을 왜 자꾸 그러지 말라라고 자꾸 그러죠. 만약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 상황에 뭔가 감각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상황에 실제로 있었던 사실적 정황들을 사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것은 버릴 사자를 쓰죠. 어떤 상을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모양 상자. 버릴 사 모양 상. 그래서 사상한다 이 말은 네, 어떤 상을 버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다 버리게 되죠. 만약 여기서 새빨간 핏자국마다 이렇게 아니라 모자에도 구두에도 묻어 있는 핏자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한 것이고 모자에도 pit을 갑된 모자와 구두 이렇게 표현하면 구체적인데 시각적이고 근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실제 현장성 이런 것들이 사상된다라고요. 네, 지워져 버리는 거죠. 산다는 뜻의 가교에 맺힌 찻이슬 같은 두 눈이 뜨거운 오열을 달래는데 뭔가 말이 멋있는 표현인 것 같긴 한데 그죠? 어떤 내용이 없어요. 시적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이름도 기억에 묻히는 혈목의 이야기에 하염없는 뜨락. 네, 하염없는 뜨락. 누구의 숨죽이는 축복이 머무는 누구의 숨죽인 축복이 머무는 조여로운 이 자리에 조요하다 네, 반짝거리고 빛나는 이 자리에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뭔가 감각으로 느껴지거나 눈에 보인 듯 하거나 귀에 들린 듯 하거나 손에 만져진 듯 하거나 그런 감각적 느낌이 없죠.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구체성이 없고 너무 이렇게 추상적 또는 관념적 표현들이 많죠. 관념적 표현들이 많다는 건 쓰는 사람이 현학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기 혼자 멋있는 말을 쓰죠. 그래서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돼요. 아까 나르시시즘이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갑자기 잊어버렸네. 자아도취증, 네, 자아도취증에 빠지게 됩니다. 영어로 발음 알아두세요. 나르키서스를 영어로는 narcissus 이렇게 발음하고요. 나르시시즘을 영어로는 narcissism 이렇게 발음합니다. 비슷비슷하죠. 네, 정리합니다. 위의 시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네, 뭉뚱그려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표현하는 관념적 표현이 많고 객관화된 관념적 표현이 많고 개별화된, 그죠? 각각의 특성이 드러나는 개별화된 정황이 없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개별화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뭔가 이해하기가 쉽죠. 개별화된 정황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적 지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적 지각이라는 말, 네,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사실적 지각, 네, 아주 중요합니다. 감각적 지각, 사실적 지각, 기계적 지각, 여러 가지 지각이 있었죠. 해석적 지각, 풍자적 지각, 또 추상적 지각 많이 있었죠. 특히 사실적 지각 잘 알아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무슨 뜻인지. 자, 시에서 개괄적 표현은 뭉뚱그려서 하는 표현. 네. 개가 다개자죠. 묶을 과자. 대개 개자와 묶을 괄. 대부분을 묶어서 표현하는 것. 개괄적 표현은 개괄하고 추상화하는 만큼, 네, 관념화되고 추상화되는 만큼 시적 대상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사상해 버린다. 즉, 실제성을 자꾸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실제성이 자꾸 사라지면 시가 관념화되죠. 자, 다음은, 네, 다음 시 좀 볼게요. 여기 밑에, 개작들이 나와요. 개작들. 그러면 각각 무슨 지각, 무슨 지각, 무슨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뭐 지각, 1번은 뭐뭐 지각, 2번은 뭐뭐 지각, 3번은 뭐뭐 지각, 이래요. 예, 어의 의도를 다르게 살펴본 개작들이다. 지각의 각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네, 맞춰보세요. 아까 무슨 지각 막 있었죠. 자, 몇 사람의 무덤 속에 누운 자 앞에서 묵념을 했다. 다시 한번요. 몇 사람이 무덤 속에 누운 자 앞에서 묵념을 했다. 무덤 주위는 그가 쌓은 골짜기 에서처럼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나뭇가지마다 걸쳐져 있었고 새들은 한동안 침묵했다. 자, 딱 봐도 그냥 풍경을 있는 그대로 쓴 것 같죠. 네, 있는 그대로 작가가 굳이 작가의 감정을 넣지 않고 주관적 관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어요. 네, 있는 그대로 뭐예요? 네, 그런 거를 사실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사실적 지각. 네, 사실적 지각은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볼까요? 바람은 침묵하는 대신 풀잎을 밟고 찾아오는 소리를 냈었고 몇 사람은 그가 쌓은 골짜기의 여기저기에 뒹굴던 피와 시체를 피하듯 가능한 말을 피했고 무덤 위에 잡풀 몇몇 죽은 자 대신 찾아온 자들을 아는 척 흔들었다. 네, 아주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었죠. 자, 2번입니다. 자, 봐요. 2번. 어디서 오는 빛이 이리로 와 덮이는가. 해픈 날의 언저리를 돌아 무덤 속에 누운 자 앞에서만 거울 속에 빛처럼 조용히 덮이는가. 이 빛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좀 뭔가 있죠. 이렇게 좀 완전히 있는 그대로는 아니죠. 잘 봐요.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는 빛이 이리로 와 덮이는가. 이 어디서 오는 빛 보고 있으면서도 그죠? 해픈 날에 나날의 언저리를 돌아 무덤 속에 누운 자 앞에서만 거울 속의 빛처럼 조용히 덮이는 이 빛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지난 전쟁을 떠올리며 전쟁과 무관하게 눈이 시리게 푸른 하늘이 흘렀을 골짜기를 떠올리며 뭔가 좀 감각이 오지 않나요? 뭔지 좀 그러죠. 한 방의 포탄처럼 날아가 버린 젊은 목숨을 떨리며 풀잎 잡아요. 풀잎 끝에 맺힌 찬 이슬을 유심히 보는 그들의 눈에 느닷없이 날아와 박히는 또 다른 포탄의 섬광에 덮인다. 어디서 와서 이리도 환하게 덮이는가 빛이여. 이름도 기억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묻힌 한 젊은이가 잠든 이곳 이 하염없는 산기슭까지 찾아오는 섬광이여. 지금은 누구의 숨죽인 축복이 머무는 조여로운 이 자리를 환히 밝히는 빛이여. 자꾸 뭔가 그 시각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네, 과거의 사람들을 자꾸 떠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지각을 감각적 지각 또는 회상적 지각 또는이 아니고 회상적 지각도 들어있죠. 네, 감각적 지각도 있고 회상적 지각도 있다. 한마디로 빛에 대한 감각을 묘사한 거죠. 빛이 지금 빛이여 빛을 자꾸 묘사하려고 하잖아요. 빛 여기 있는 시 전체적으로 빛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사실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걸 막 생각해 보려고 해야 돼요. 근데 계속 지배적인 이미지가 또는 지배적인 인상이 빛에 대한 감각을 묘사하려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이리도 환하게 덮이는가 또 뭐죠? 뭐 산기슭까지 찾아오는 섬광이여 이렇게 환하게 밝히는 빛이여 이렇게 빛에 대한 감각을 자꾸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빛이죠, 빛. 이렇게 빛이죠. 무덤 속으로 들어가 빛처럼 이렇게 계속 빛이 나와요. 빛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죠? 이렇게 눈이 시리게 푸른 하늘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섬광하고 이렇게 네, 이런 그런 그래서 감각적 지각이라고 하는데 과거를 떠올리니까 회상적 지각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덤을 환하게 비추는 어떤 그 빛을 묘사함으로써 뭔가 그 추모의 현장을 어떤 빛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네. 다음 세 번째. 그의 어른 1988년의 이 햇빛 속에 그가 쌓은 골짜기에서처럼 눈이 시리도록 6월의 하늘에 핏자국 마냥 붉은 우린의 황토이다. 그의 어른 지금 내 발밑에 흩어져 뒹구는 돌멩이 속에 우거진 숲으로 이슬 속에 40년이 넘도록 한반도를 찾아와 꺼이 겨울을 울고 가는 새다. 그 새의 울음소리이다. 지금 이곳에 6.25에 죽은 그의 어른 그랬죠. 뭔가 무슨 느낌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죠. 그의 어른 뭐뭐뭐뭐뭐뭐이고 뭐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뭐은 그죠? 이렇게 그의 어른 이랬잖아요. 그의 어른 뭐뭐이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의 어른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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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새이다 이랬죠. 새이다. 또 그 새의 이름은 울음소리이다. 이렇게. 네, 뭐가요? 지금 이곳에 6.25에 죽은 그의 어른. 이런 것을 뭐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알려주고 있어요. 뭐를 이렇게. 뭐는 뭐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이런 거를 해석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뭔가 해석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해석적 지각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그 나타낸 게 뭐였었죠? 이거 이렇게. 네, 첫 번째는 사실적 지각, 두 번째는 감각적 지각, 세 번째는 해석적 지각이고요. 어뢰 의도를 다르게 살펴본 개작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